밤에도 나는 밤이 싫어, 좀 낮이었으면 좋겠어 하면 이제 천장을 이렇게 햇살에 구름 떠가는 것 같은 그런 그래픽을 보여줘도 될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LA 모터쇼가 한창이죠. LA 모터쇼에서 우리 눈길을 사로잡은 희한한 전기차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기차들인데요. 우선 현대차 대형 SUV 전기차 콘셉트인 세븐, 그리고 기아도 똑같은 대형 SUV 전기차 콘셉트 EV9의 콘셉트카를 공개했습니다. 같은 날에 같은 콘셉트의 자동차를 동시에 내놓는다. 뭔가 현대 기아가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이게 뭐 서로 막 깎아먹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유행을 오히려 끌고 가는 거죠. 갑자기 전에 없던 이 대형 SUV 전기차를 내놓는다, 이러면 좀 생뚱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기 SUV, 전기 대형 SUV가 대세다, 이렇게 하면서 두 개 브랜드가 쌍끌이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두 차 모두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잠깐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그때는 사전 공개라서 제대로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전부 공개됐으니까 현대자동차의 세븐 먼저 살펴보시죠. 네, 일단 현대차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콘셉트에서 지금 이 남자가 차 안에서 전자기타 치고 있네요. 혹시 전자기타 칠 줄 아세요? 보통 어지간한 회사에 전자기타 치시는 분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어지간한 사람들이 공감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만드신 분 본인도 전자기타 안 치실 거면서 왜 이걸 전자기타를 하셨나 모르겠네. 아무튼 네, 그런 거고요. 아빠는 기타 치고 딸은 나무를 키우는 걸 인스타 라이브로 하고 있나요? 자랄 때까지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정말 놀랍게도 금방 또 자라요. 이게 뭐 미래에는 식물들이 이렇게 빨리 자라나? 라이브로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뭐 물고기나 뭐 동물이나 이런 것들 다 라이브 되지. 근데 식물을 라이브로 이렇게 크는 걸 보여준다는 거는 아무튼 아주 희한한 라이브지만 어쨌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디자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예쁩니다.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크고 굉장히 매끈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에어로다이내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각진 디자인이 아니고 유선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몇 안 되는 SUV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묘한 거죠. 요즘 대부분 SUV들은 아무리 유선형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둥글둥글한 차는 많지 않거든요. 보통은 딱딱하고 좀 각진 디자인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죠. 국산차도 그렇잖아요. 모하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현대에서도 팰리세이드 당연히 그렇고, 심지어는 전기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비안 SUV도 뭐 어차피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왜 SUV인 각이냐? SUV의 시작이 지프였으니까. 지프는 이렇게 각진 디자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이어온 게 SUV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의뢰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전기차 시대의 SUV도 그렇게 생겨야 되나? 약간 그런 것에서 의문점을 갖고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테슬라 모델 S나 모델 3나 뭐 모델 X나 다 거기서 거기 이런 식으로 디자인 되잖아요. 해보니까 SUV지만 유선형 디자인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를 테슬라가 이미 성공적으로 만들어냈고, 꼭 거기서 영향을 받았다는 건 아니겠지만 현대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네요. 일단 봤을 때 완전한 유선형까지는 아니고요, SUV의 이 강인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후드 높이도 높고 전체적으로 차가 당당해 보이는 이 자세가 좋아요. 굉장히 좀 강인한 느낌을 주면서 거기에 유선형을 더한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공기 저항을 아주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있는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이오닉5에서 봤던 그 파라메트릭 픽셀 같은 디자인을 여기 곳곳에 이렇게 디자인으로 배어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앞부분에 이게 그릴인가 싶었는데 전체가 다 램프예요. 이만한 램프, 뭔가 다양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네요. 어떤 면에서 스타리아가 떠오르기도 하고, 현대가 앞으로 디자인 콘셉트를 이런 식으로 가져갈 거구나 라는 어떤 상징 같은 모습, 그런 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특히 아이오닉 브랜드는 이 파라메트릭 네모 램프를 적극적으로 쓸라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죠. 엠블럼은 구멍이 뽕 뚫려 있는 현대 엠블럼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불이 켜지게 생겼죠. 현대가 콘셉트카에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프로페시도 이게 적용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혁신적으로 바꿔줄 때가 된 것 같아요. 기아도 지금 새로운 엠블럼이 돼서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현대도 이제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볼 만도 한데 약간 보수적인 느낌이 있죠. 디지털 사이드 미러, 지금 현대차 아이오닉5에도 들어있고 GV60에도 들어있는데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이게 팝업식이에요. 지금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접어도 굉장히 옆으로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걸 팝업식으로 하고 나면 접었을 때 좀 유리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사실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자율주행에는 꼭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자율주행을 할 때는 공기 저항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팝업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고안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진작에 이렇게 만들었어야죠.
도어가 굉장히 특이해요. 운전석 쪽에는 도어가 이쪽만 있고 뒷문이 없어. 아니 자동차에 뒷문이 없으면 어떻게 차에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말이 됩니다. 반대쪽에 있어. 반대쪽에 이 조수석 쪽 뒤로는 코치도어로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짝이 3개예요. 이렇게 3개인 자동차가 있죠. 벨로스터. 그 벨로스터에서 뭔가 영감을 얻은 현대의 상징이었던 이 벨로스터를 조금 더 내세워서 현대만이 갖고 있었던 그 특이한 점, 이 3개의 도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차의 문짝이 3개다. 뭐 가능하다고는 해도 실제로 이렇게 내놓을 리는 없겠죠. 일단 우핸들 지역도 있고 좌핸들 지역도 있고 하니까 2개의 완전히 다른 차를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땐 그냥 컨셉트에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휠베이스도 지금 엄청 길거든요. 이게 무려 3.2m의 긴 휠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3m다 그러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솔라티 같은 게 떠오르기도 하네요. 휠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휠은 지금 무려 23인치, 진짜 커지네요. 그리고 휠에 액티브 에어 플랩이 들어있다고 해요. 휠에 날개같이 생긴 게 실제로 이렇게 꺾이는 날개입니다. 진짜 날개예요. 그래서 이게 꺾이면 공기역학적으로 훨씬 더 좋은 공기 저항을 훨씬 더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언제 열려야 되나? 아마도 이게 공기 저항을 줄여줄 때는 덮여 있다가 이 안에 브레이크라든지 이 안쪽을 식혀줘야 될 때는 좀 열리는 형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재미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외관 컬러도 요즘 잘 뽑았죠. 요즘 스팅어도 그렇고 현대기아차가 그린색을 잘 쓰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린색을 묘하게 썼네요. 근데 이거 제네시스 민트에서 썼던 색깔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기에 엠블럼만 제네시스로 바꾸면 제네시스일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 컬러가요 굉장히 거창한 표현을 써요. 얼스 아이오노스피어?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전리층? 전리층이래요. 아이온화된 그 테두리, 그래서 아이오노스피어. 아 그래요? 뭐 이해됩니다. 충분히 알겠네. 뭐 쉽구만. 색깔은 천연염료 인디고랑 윈딜레꽃 색깔을 합친 거래요. 설명 진짜 엄청나다. 와 세상에. 염료에 보면 구리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항균 효과를 높여준다고 하네요. 그래요? 와 외관이 이게 멋지네. 썬루프도 어마어마하고 천장 전체가 유리처럼 비춰지는 거, 요거 굉장히 멋지네요. 뒷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뒷모습에 유리가 이만하고 투명하게 들여다보이고 뒤에 앉은 사람이 있으면 뒤에 앉은 사람의 머리도 보이고 허리도 보이는 요런 식의 개방감, 약간 더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약간 관종용 자동차? 뭐 이런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을 이렇게 라이팅으로 탁 감싸줘. 야 멋있는데? 웰컴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멋진데요? 그죠? 자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실내로 보면요 멋져.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응접실 콘셉트예요. 시트도 어지간한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시트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응접실에서 사용되는 그런 시트거든요. 방처럼 꾸며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시트를 막 많이 집어넣어서 시트가 꽉 차 있는 그런 실내가 아니라 시트를 그냥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둘러쳐서 뒤로 좌우로 회전시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응접실처럼, 그것도 꽤 넓은 응접실처럼 보이게끔 하는 그런 실내인 것 같아요. 일반 응접실보다는 좀 작지만 자동차 치고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이런 거 재밌네요. 전기차는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죠. 바닥이 완전히 평평하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용하니까 이 실내가 개성 넘치는 공간이 되고 굉장히 넓은 공간을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열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이걸 열면 여기가 TV가 돼요. 차량 내부의 곳곳을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서 방처럼 느껴지게끔 하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니버설 아일랜드라고 해서 아이오닉5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지네요. 슬라이딩이 되는 그런 센터 콘솔을 갖고 있고 거기에 스마트 허브라 그래서 이것저것 꽂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는 27인치 디스플레이를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 괜찮네요. 이거 아주 재밌는데 반영될 수 있을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장이 또 독특하네요. 비전 루프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평소에는 이게 글라스 루프로 되어 있다, 유리로 돼 있다가 이게 원할 때는 디스플레이로 바뀐다고 해요. 근데 유리 전체가 크기로 치면 77인치래. 엄청나게 큰 거죠. 천장 전체를 디스플레이로 활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누워서 보면 편하잖아요. 영화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여러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따님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걸 이 온 가족이 보고 있잖아요. 앞좌석을 돌려서 이 천장을 같이 보는 거지.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퀄리티가 굉장히 높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천장에다 비춰지는 건데 그냥 실내를 굉장히
예쁘게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밤이 되면 여기 하늘에 별이 떠오르는 걸 보여준다거나, 밤에도 나는 밤이 싫어, 좀 낮이었으면 좋겠어 하면 이제 천장을 이렇게 햇살에 구름 떠가는 것 같은 그런 그래픽을 보여줘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디스플레이를 곳곳에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롤스로이스 같은 거 보면 천장에 뭐 똥별이 지나가요, 이게 뭐 옵션으로 뭐 몇천만 원 하는 옵션이잖아요. 그럴 필요 없고 이렇게 그래픽으로 온갖 걸 다 보여주면 롤스로이스보다 낫네. 신발장 당연히 있고요. 냉장고 당연히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다 있네요. 없는 것도 많습니다. 자동차에 핸들이 없네요. 이거 어쩌라는 거지? 앞으로는 조이스틱으로 조종하라는 얘기죠. 차 내가 운전을 할 거면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왜 핸들을 이렇게 돌리고 있냐, 이런 얘기죠.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야, 조이스틱으로 어떻게 세밀하게 조종해요, 이러실 텐데, 사실 이거는 그냥 조이스틱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대부분은 자율주행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이스틱으로 조종하면 네가 가고 싶은 게 저쪽이야? 그럼 내가 그거를 안 부딪히게 잘 피해서 갈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다는 겁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된 시대에는 이런 조이스틱을 쓰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번 세븐 컨셉트는 달리는 응접실이라는 컨셉트를 갖고 있는 그런 컨셉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여행을 떠난다기보다는 응접실인데 움직여, 이런 느낌인 거죠. 이 따님이 하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의외라서 좀 좋죠. 좀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자동차하고 제일 안 어울리는 게 실물 같잖아. 예전에 제가 현대차에서 세븐 컨셉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은 모르고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경험하신 것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게 뭐였냐, 미래적으로 좀 에코 프렌들리하고 그런 자동차를 딱 내보일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래서 자동차 안에 꽃병이 있는 게 되게 좋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폭스바겐 뉴비트, 이게 차 안에 꽃병이 있거든요. 그때는 가솔린차 시대라서 꽃을 꽂아놓고 그게 금방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왜냐면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꽃병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그래도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고 좋더라고요. 전기차 시대는 또 실내가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으니까 선루프나 이런 글라스 루프가 막 적극적으로 되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온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게 진짜로 됐네요. 역시 현대차는 정말 고객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고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또 현실화 됐네요. UVC 살균 모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UVC 살균 모드 예전에 한번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뭐 코로나다 뭐다 바이러스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살균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공유 자동차나 이런 곳으로 가게 되면 이제 미래에는 여러 사람들이 그 차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앞에 쓴 사람을 어떻게 믿고 그 다음에 공유를 하냐, 이거 중간에 좀 살균을 누군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살균 기능을 굉장히 강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네요. UVC는 다 아시죠? 자외선 중에서도 살균 효과가 있는 자외선, 이걸 UVC라고 하는데, 뭐 콘셉트지만 이거는 정말 실용화도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진짜 실용화 되면 좋겠죠. 제가 드린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게 된 건지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걱정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를 드리면서도 안 되는 이유도 있긴 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부가 플라스틱 부품이잖아요. 근데 이 플라스틱 부품들이 또 UVC를 계속 맞게 되면 이 경화됩니다. 그래서 부서져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막아줄 필요가 있다. 직물이나 금속은 괜찮으니까 뭔가 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UV를 쐬게 되면 UV가 오존을 또 만들어내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UV를 쐴 때 오존이 발생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든 좀 환기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양산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런 것들도 해주시겠죠. 뭐. 예, 잘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실내 소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실내 소재에 대해서는 사실 그다지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물건 자체가 환경을 엄청나게 파괴를 해요. 전기차라고 해도 환경을 파괴하는데, 전기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거나 전비가 좋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환경을 덜 파괴하는 거지, 시트 조금 친환경 소재로 만든다고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건 뭐랄까, 코끼리가 비스켓 하나를 안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너무 보여주기식의 느낌이 있죠. 친환경 소재 얘기는 줄이고, 그러면 전비를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들이 친환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플라스틱을 재활용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시고, 자동차가 환경을 가장 많이 파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환경을 가장 많이 파괴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덜 파괴한다,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전기로 주행거리를 1.5배 정도 한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지금 주행거리가 최대 482km로 돼 있어요. 유럽 기준이 아니고 미국 기준이어서 아마 우리나라하고 조금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 뭐 이 정도면은 괜찮지. 근데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어지간한 컨셉트카면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막 넣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인 수치를 넣어서 은근히 이게 무슨 양산차에 가까운 것처럼 이렇게 수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내 보면 이게 뭐 양산에 가까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거리 경쟁 같은 걸 나도 동참하겠다 요게 아니라 거리 경쟁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굳이 이걸 500km, 600km 뭐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해봤자 600km 동안 충전 안 하고 운전할 수 있나? 못한다는 거죠. 배터리 크기를 계속 늘려만 가는 것도 사실 비효율이거든요. 배터리 크기를 계속 늘리면 쓰지도 않을 짐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절반으로 줄이면 차가 훨씬 가벼워지고 그 절반 안에 어디선가 충전만 할 수 있으면 사실 줄이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한 500km 이상 가는 배터리는 사실상 아마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아마 1000km 이상 가는 배터리를 만들겠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비효율이고 가격만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기술 발전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콘셉트카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350kW급 초급속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배터리 용량을 10%에서 80%까지 가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20분이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다 충전되니까 이걸로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네, 여기서 또 내세우고 있는 건 V2L 기능이 있다. 뭐 있으면 좋죠. 이 차는 컨셉트카잖아요. 그럼 양산차 아이오닉 7에는 도대체 이 차의 어떤 부분이 반영될 것인가? 뭐 그렇게 많진 않겠죠. 프로페시 같은 경우에 프로페시 이렇게 생겼는데 아이오닉 6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이오닉 6랑 프로페시랑 외관에서는 조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실내에서 공통점? 있기 어렵죠. 아이오닉 5N이 외관은 이렇게 생겼는데 꽤 닮았어요. 실내는 이건 뭐 어지간한 컨셉트카는 외관에서는 꽤 많이 닮는 것 같은데 실내에서는 그다지 닮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이오닉 7도 외관은 이렇게 좀 당당하고 뭔가 선이 좀 굵고 유선형을 좀 가져가고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실내는 아마도 아예 받아들여질 게 없을 것 같고요. 이 방향이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븐이라는 자동차는 현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차입니다. 짧게는 아이오닉 7에 가깝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현대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다라는 걸 보여주는 컨셉트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편안하고 안락하고 실내라는 것이 자동차의 실내가 아니라 어지간한 가정집, 내 방이나 거실이나 이런 것처럼 정말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관에서도 물론 반영될 게 있을 텐데요. 앞으로도 현대차는 이 에어로다이나믹을 좀 더 강조하는 스타일링을 할 거고 그리고 라이팅에 있어서도 조금 더 과감하게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주행에서도 자율주행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에서 그 안에 사람들은 어떤 라이프를 즐기게 하는가 그 인간 각각의 라이프를 중심에 놓고 그리고서 자동차를 만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콘셉트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차가 뭐 새로운 차들 많이 내놓을 텐데 내놓을 때마다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무카 김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